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론권, 방어권, 예. 뭐 절차적인 위법 부당한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이번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참고 자료랄까 뭐 이렇게 자기들의 판단 자료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은 1인 4역 5역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해놓고 처리했죠. 뭐 나중에 유증죄라든가 이런 것이 처벌이 혹시 두려워서 그런지 안 오고 진술서만 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그 진술서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겠다 심재철한테. 그런데도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진술을 하도록 그것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우선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거기 보면 뭐 완전히 윤석열한테 없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진술서를 만들어내고 그걸 기초로 지금 징계를 했는데요. 예. 그 진술서가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거다. 예를 들어서 유리한 사항이 적혀 있다.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그렇겠죠. 그러면 반대 신문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형사재판 절차, 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심재철 그 국장의 진술서가 이게 맞는지를 갖다 확인하려면은 원 진술자, 그게 심재철 국장이에요. 예. 이 진술서는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전문 증거라 그래요. 전문 증거. 이 서류에 나온 거는 전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예. 내가 B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 이것도 전문 증거고. 예. 그 다음 A가 그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자기가 진술서 서류만 딱 적어냈을 때 이것도 전문 증거예요. 그러면 원진술자가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나와가지고 그 진술서 내용이 정확함을 증언해 줘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야 증거 능력이 있어요, 형사소송에서는. 뭐 징계 절차니까 뭐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심재철 국장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중에도 결과도 그랬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거가 징계 사유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탄핵, 진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갖다가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하나하나 증거 들이대면서 여기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느냐? 당신 진술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낸 증거를 한번 봐라. 이렇게 반대 신문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럼 그것은 행정법원에 가서는 그렇게 가능하나요? 당연하죠. 판사들은 그렇죠. 이번에 증인으로 부를 수 있죠. 심재철을. 부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조금 수단을 잘못했겠다. 징계로 끝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소송 안 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 뭐 가처분에서는 뭐 부르진 않을 겁니다. 가처분에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1, 2에 안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은요 심재철 국장이 우리가 이제 뭐 진실은 모르잖아.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지금 근데 윤석열 측 주장에 따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심재철 국장이 그 진술서에 적힌 말과 반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특명을 받은 게 징계인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증죄가 된다. 위증죄 되면은 차라리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게 제일 낫죠. 진술서에는 아무리 거짓말을 적어도 위증죄가 안 돼요. 그렇군요. 아니 증인 나와 선서하고 위증 선서를 해야지 위증죄가 되지. 그러니까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징계위원회도. 그래서 뭐 이용구 차관이라든가 뭐 법조인들 많잖아요. 뭐 그거는 법조인 뭐 사법연수원 1년 차만 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것은 증인 나와도 선서 안 해도 위증죄 안 돼요.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나 선서 거부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가끔 그런 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 사건이라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건이라든가 그게 유죄로 받을 수 있고 혹시 내가 유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서 거부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데 여하튼 심재철 국장은 그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문제가 되고 근데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 논쟁들은 좀
어느 정도 물어본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징계 사유 예, 이걸 예. 공개를 했어요. 우선 공개를 예. 조국이가 장관 되면서 그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번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최강욱이가 제일 먼저 또 공개를 했어요. 자기 뭐 SNS에. 최강욱 의원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예, 골박 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예. 밖에 있는 장관이라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전에 저 울산 사건 그거 국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때는 안 냈어요. 내기는 냈는데 조그마한 요지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렇게 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징계 사유가 네 가지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유죄로 인정한 게 네 가지. 네, 예, 유죄로 인정한 여섯 게. 가지 중에서.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대체적인 평은 특히 뭐 검사들도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 보다 못하다 그러죠. 보다도 못하다. 궁예의 관심법이냐. 뭐뭐라고 보인다. 뭐뭐라고 해석된다. 이게 징계라는 것은 팩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육하원 측에서 이렇게 네가 했고 이것은 이렇게 어디 법에 잘못된 것이다. 위반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라는 게 있죠. 형사재판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 처벌한 거 아닙니까? 예. 정직이 2개월 처벌이에요. 예. 물론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은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그 우리 피의사실 공표 그러면 징계위의 그 징계 결정문이 있죠. 결정문화 돼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직 공소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법원에 판단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직 그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 공소 사실 같은 걸 이렇게 공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예, 대통령의 그렇죠. 그 재가를 갖다가 합법화 시키주기 위해서, 예. 정당화 시키주기 위해서 낸 거 아니냐. 아직 그거 확정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판결의 결정이지만, 결정에다 이 형사 판결은 있죠. 추정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 증거는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그 옛날에 그 고 무슨 여인 살인 사건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 그럼 무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있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측이 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9사람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증거 없이 함부로 이렇게 어떤 결정권자의 예단만으로, 예. 추측만으로 처벌하면은 나중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첫 번째예요, 그게. 평범한 시민들이 검사나 경찰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처벌받을 걸, 그걸 막아주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검찰 개혁이 맨날 검찰의 수사권을 요리 쪼개주고 저리 쪼개주고 이런 걸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 개혁의 순서가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고, 여하튼 저도 형사 판결을 많이 해봤고, 네. 형사 판결도 변호사님도 받아봤지만, 제가 어디서 한번 받은 거에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게 보면서 추정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소해서 무죄로 다시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예. 이렇게 말하지 않은 안 것은 했으니까? 앞으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정치 중립성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미래의 일까지를 다 관심법이라 창조해가지고 관심법. 징계의 사유로 삼다는 게 뭐 보통의 사람들도 상식 이하의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간단하게 이재명 사건하고 딱 비교해보면 너무 잘 드러나네요. 이재명 사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허위사실 공표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정치하겠다는 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걸 떠나서 아까 말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아무리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예.
결정문은 그래도 법조인들이 보면 일반 국민들은 잘 이제 이렇게 추측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지 몰라도 민사재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사재판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실을 쭉 종합해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누구한테 몇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저도 지금 요새 판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중에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받아 이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민사재판 하나 받았는데 판사가 갑자기 입증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보인다 했는 내가 그래 대법원에다 상고해가지고 파기받았잖아요. 야, 그렇죠. 민사도 하물며 그럴진데 형사에서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 내 생각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위에 떠도는 소문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예. 이거는요 이 원장이 그 노스쿨 원장이고 그다음 여기 검사 2명이 들어갔나요? 예. 신성식 부장하고 또 한 명이 누구죠? 한 명은 빠졌죠. 그러니까 신재철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석식 부장관에 있는 거죠. 그 안진 그 양반 로스쿨 교수인가 그렇더만요. 예. 그냥 그래 들어왔으면요. 최소한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없어요 그래요. 판사 출신이 있었으면 아무리 이용구 차관은 아니, 그러니까. 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은 그러니까, 다 저쪽 편이니까. 예, 아니 판사 출신이 들어오면은 유죄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정문 닫혔을 거예요. 그 어떤 증거에 하면 이게 인정되고 할 건데 이분들은 판결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이니까 아마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진짜 이걸 갖다가 요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가끔 영역돼 가지고 특히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미국에도 갑니다. 세계 그 무슨 대법원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이런 걸 갖다가 많이를 냈는데 외국에서 관심이 있어 영역해가지고 보내면은 야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에 어디에 한 구석에 있는 나라구나. 사법제도가 전혀 완비되지 않은 터키가 있죠. EU에 왜 가입 못한 줄 아십니까? 몰라요. EU 국가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고 법치주의고 이런 나라니까 터키가 특히 사형제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사법체계가 어떤 독립되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걸로 터키가 EU에 가입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G20, 그다음 뭐 WTO 가입국, 그다음 뭐 어떻게 국민소득 몇만 불. 하지만 이번에 이 결정문 만일에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가면요, 우리나라 이게 어디 진짜 맞나? 이 대한민국에서 한 게 맞나? 어때 이것도 위임한 거 아닌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분 말씀은 항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절차라든가 거기에서도 위법 부당이 뭐 넘쳐나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궁예 관심법 수준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어제 저녁에 17일 날 저녁에 소송을 요새는 인터넷으로 돼요. 전자소송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가서 뭐 제출한 줄 알았더니 변호사들 저녁에 뭐 인터넷으로 제출. 저도 인증서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발급된 컴퓨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부 그러는 모양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은 하나는 긴급성. 그러니까 월성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장이 직접 관할을 해야지. 그런 것들은 아주 긴급한 사안들이다. 뭐 이 긴급성 하나오고. 그래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 물론 뭐 2개월, 이제 남은 7개월에 비해서도 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법치라든가 국가 시스템, 사법 시스템, 또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이거야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렇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아니냐. 임기제도 되고 그것도 이미 조미연 판사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든 문제, 그게 조미연 판사 판결에 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인용했더라고요. 하고 지금 긴급성, 그다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거는 이제 그 가처분
이런 잠정적인 처분을 신청할 때 드는 겁니다. 예. 만일에 이게 감봉이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직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감봉이면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월급도 돌려받으면 되니까 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아주 중대하고 그다음 긴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그다음 수사지휘에서 어디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어떻게 청와대까지 지금 연결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긴급성 중에 하나 추가를 하면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결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할 사안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하고 총장이 직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전으로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같으면 긴급성이 없죠. 그리고 그거는 뭐 나중에 판결 날 때가 기다려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한민국 그 사법 체계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 예. 여기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아까 원전 사건이라든가 그다음 좀 전에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거는 제대로 안 되면은 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예. 그런 중대한 문제를 총장이 있는 거 하고 대행이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당연히 이제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긴급성과 이래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넣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안 넣으면 잘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형의 손해, 무형의 손해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손해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장할 손해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준 상처, 예. 엄청난 손해예요. 그거는. 예. 그래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처가 좀 치유되겠죠. 그런 것 같은 건데 그래서 근데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 이미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절차상 문제입니다. 예. 판사들이 지금 이 본안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만일 판결이 내린다면 가처분 결정이 내린다면 그걸 심리할 시간은 없어요. 증인도 부르기 힘들고요. 그렇죠. 그럼 판사들이 뭘 가지고 할 것이냐? 그거는 본안에서 따져라. 본안소도 같이 제기했어요. 예. 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인가 했는데 판사들이 따질 건 절차다 역시. 그리고 절차가 잘못되면 제가 대학교 입학 시험에 영장 문제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 영어로 뭐 the ends does not only justify the means. 예. 네, 그 아주 그 쉬운 영장이 단어는 쉬운데 진짜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을 항상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을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지 않는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들은 아마 제가 판사를 했고 많은 법조인들은 절차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뭐든지.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진 게 당사자는 그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예. 당사자 적격. 당사자 그다음 확정. 당사자 능력. 예. 이게 법인이냐 아니냐. 그다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냐. 그런 식으로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요. 모든 게. 그리고 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저는 뭐 이 실체도 당연히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맞겠지만 절차가 너무나 하자 예. 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받아들여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투성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또 이 법률 전문가들 간에도 예. 정직 2개월 이게 묘수고 오묘한 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 생각은 1개월이든 열흘이든 징계 사유가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징계를 시키면은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무슨 2개월이고 뭐 어찌고가 영향을 그렇게 미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2개월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도 2개월도 2개월이지만 짧은 기간이고 그 뭐 6개월이라든가 뭐 해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다른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결재를 했으니까 이것을 인용을 해버리면 대통령하고 결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통치행위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 그런데 그게 과연 오묘한 수고 묘수인가? 오묘한 수로 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예, 그 이용구 차관이 뭐 법관 출신이고, 예. 그다음 얼마나 많은 법률 참모가 있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그럼요. 그러니까 해임으로 하면은 또 저번에 직무 배제 같이 직무정지. 또 직무 배제라 그래요. 예, 그래 집행정지 신청했죠.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직무 배제도 있죠. 기간이 없지만은 그게 뭐 끝까지겠어요. 어디? 직무 배제는 해임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마 생각했는지 직무 배제는 그 기한에 정함이 없으니까 이건 뭐 윤석열 총장 7월까지 계속 직무 배제시키면 되지 않느냐. 판사들이 그걸 혹시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해임이 아니고 정직으로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마 모든 국리를 다 했을 거예요.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렸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이번에 가처분 신청할 거는 뻔한데 그때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관심사 아니었겠어요? 청와대 측으로서는. 네. 그럴 때 딱 그 판사 출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판사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관심법으로 보니까 해임이나 뭐 정직 6개월, 7개월 남은 사람한테 6개월 해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뭐 해임하고 같은 거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2개월이면 판사로서 고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그 결정인데 이걸 판사가 간이 적은 담이 좀 적은 판사가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겠냐. 2개월은 또 본인들 생각에는 이거 좀 가벼운 징계로 생각한 것 같아요. 판사들도 이게 경징계냐 중징계냐에 따라서 좀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는 판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반대인데 저는 경징계든 중징계든 절차가 잘못됐고 그 징계 사유가 잘못됐으면 취소해야 되는 게 맞지. 네, 그러니까. 경징계라요. 그 사람한테 불명예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징계받은 것은 남아 있는 징계가 거죠. 끝까지 남고 그건 나중에 이 경우와 다르지만 다시 공직에 취임할 때도 승진도 안 돼요. 하나 징계받으면은. 그럼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그거 불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 판사한테 주는 영향 그리고 지금 2개월이 평검사가 2개월 정직 당한 거 하고 총장이 2개월 정직 당한 거는 있죠. 평검사가 2개월 당한 거는 그 2개월 동안 자기가 수사 안 하고 다른 대리 검사가 수사하는 정도예요. 예? 예. 근데 총장이 2개월 당한 거는 우리나라 검찰이 2개월 동안 정지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수사는 진행되지만 어떤 검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아까 그 왜 검경 수사권 중에 그런 게 지금 정지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정직 2개월이 아닙니다. 국가 사법 제도가 2개월 동안 마비된다는 거예요. 판사도 그걸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윤석열 쪽에도 저희 고영신 TV를 보고 있다면은 그걸 강조해야 돼요. 이거는 검사가 2개월 동안 정직 당해가지고 수사 못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체계, 물론 법원은 아니지만은, 사법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체계가 2개월 동안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기능을 뭐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수사라는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묘수는 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주는, 그리고 이 TV를 보는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 판사님이 보시진 않겠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직 2개월이라고 가볍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윤석열 총장 측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